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도 창원 영하 6도 등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이하로 매서운 날씨인데요. 문진희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말 사이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6도, 창녕이 영하 5도, 산청이 영하 7도로 출발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이하로 더욱 낮습니다. 나가실 때 따뜻한 옷차림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낮에도 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한낮 기온은 2도로 예년보다 6도가량 낮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낮겠고 당분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6도, 김해가 영하 5도, 거제가 영하 4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창원이 2도, 김해가 3도로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6도, 거창이 영하 8도로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진주가 4도, 사천 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주 중반 다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낮아져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겨울이면 맛을 더하는 굴, 하지만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굴 껍데기는 오랜 고민거리였는데요. 이 굴 껍데기를 활용하는 신기술이 개발돼 새롭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굴 생산의 70%를 담당하는 경남 통영. 통영에서만 한 해 약 20만 톤의 굴 껍데기가 생깁니다. 절반은 비료 등으로 활용하지만 나머지는 산업 폐기물로 버려집니다.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굴 껍데기가 새롭게 재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가지런히 깔려있는 회색빛 보도블록. 재료는 굴 껍데기입니다. 시멘트로 만든 보도블록보다 20배 정도 물 빠짐이 좋아 미끄럼 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굴을 가지고 이제 이런 자원화해서 그 보도블록을 만들었다는 회사가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우리 학교에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처치 곤란이었던 굴 껍데기가 보도블록으로 바뀐 건 한 신생기업의 기술 덕분입니다. 탄산칼슘이 주 성분인 굴 껍데기가 물과 반응하면 시멘트와 같은 성분으로 바뀌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가격도 기존 제품보다 30% 정도 저렴합니다. 강도는 이렇게 상당히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투수는 작고 우리가 좀 더 기술적인 거를 해서 강도를 좀 보합하면. 굴 껍데기를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수산 부산물은 연간 100만여 톤 규모. 이 가운데 재활용되는 것은 불과 20%도 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수산 부산물 재활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에 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린 노인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은데요. 고령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한 보행신호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그 효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지훈 기자입니다. 초록색 보행신호에 차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뒤늦게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순간 신호가 바뀌고 25톤 트럭이 여성을 미처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여성은 전치 8주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3년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65살 이상 고령 보행자는 7,700여 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448명에 이릅니다. 마음이 좀 조급하죠. 시간을 늘려주면은 저 할머니가 이 횡단보도 건널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횡단보도의 보행 시간을 늘리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고령자가 많이 오가는 요양기관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대구 15곳, 경북 10곳 등 전국 152개 횡단보도에 적용했습니다.
이 횡단보도의 경우 기존 27초였던 보행 시간이 개선 사업을 통해 36초로 늘었습니다. 또 신호 주기를 개선해 보행 신호를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렸습니다. 보행자들의 신호 대기 시간을 8% 줄여 신호 위반이나 무단 횡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행 대기에 대한 시간도 감소되면서 좀 더 안전하게 보행자들이 건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보행 특성에 맞춘 신호 개선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이번 주 열립니다. 또 경남 가야 고분군 5곳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기념식이 함안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오늘 창원지법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측 구형과 변호인 측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이 예정됐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A씨에게 후보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홍 시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1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달 초까지 모두 16차례 진행됐고 1심 선고는 내년 2월로 전망됩니다. 내일 경상국립대 가자 캠퍼스에선 글로컬 대학 비전 선포식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경상국립대는 경남의 첫 글로컬 대학으로서 핵심 비전을 선포하고 구체적 추진 전략과 과제를 발표합니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방위산업의 거점이 되기 위해 우주항공대학과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함안체육관에선 경남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이 열립니다. 지난 9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내 가야고분군은 모두 7곳. 경남은 김해 대성동과 함안 마리산, 창녕 교동과 성현동, 고성 송악동과 합천, 옥전 등 5곳이 포함돼 가장 많습니다. 기념식에는 5개 자치단체 주민들이 참석해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고 세계적인 가야유산 보존을 위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경상남도가 진해 신항과 남해 여수 해저터널, 또 가덕도 신공항 등 공공부문 건설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열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 올해 10월까지 민간부문 건설 수주가 2조 5천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3% 줄었고 내년에도 민간 건설 투자 위축이 예상된다며 지역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리스 렌터카와 같은 자동차 대여업체의 차량 등록에 따른 지방 세입이 2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창원시 지방세 목표액 1조 4,500억 원의 약 14%로 대여 자동차 등록 관련 세금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대여 자동차 등록 편의를 위해 서울에 별도 사무소를 운영하며 세수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경상남도가 방역 대책을 강화합니다. 경상남도는 양산의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한 합동 점검을 2주에 한 번 해서 매주 1회로 강화합니다. 또 20만 수 이상 산란계 사용 농가에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가축방역관을 지역 담당관으로 지정해 방역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재해 예방 사업 5개 분야 160여 개 지구 사업에 올해보다 25% 늘어난 2,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지역업체 하도급을 확대하는 등 사업비를 빠르게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전체 사업비의 60%를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어제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정규리그에서 서울 삼성을 93대 75, 18점 차로 완파했습니다. 어제 승리로 올 시즌 들어 홈구장 9연승을 기록한 중간순위 2위 창원 LG는 선두 원주 DB를 1.5경기 차로 바짝 추격했습니다. 창원 LG는 23일과 24일 이틀 연속 홈구장에서 연승에 도전합니다.
경남경찰청이 이륜차 뒷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를 도입해 이륜차 과속과 신호 위반을 단속합니다. 단속 기간은 내년 3월까지 석 달 동안이며 단속 지점은 거제 수월교차로와 사천 사주교차로, 진주 10호 광장 등 모두 6곳입니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지방도 등 13곳에 이륜차 뒷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